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를 자신의 색깔로 개혁하고자 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의 에이스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셀틱의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최고의 활약으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덴마크 대표 미드필더 맷 오라일리인데요. 맷 오라일리가 유럽 현지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허스퍼와 이미 이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원 지역의 창의성과 파괴력 문제로 고전했던 올 시즌 토트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선수라는 우려도 따르고 있는데요. 오라일리가 어떤 선수인지, 또한 이 이적설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 유럽 현지 보도의 원문을 살펴보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원한다고 알려진 맷 오라일리가 어떤 선수인지 기본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셀틱에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선수가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이 셀틱 선수들이나 셀틱의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00년생, 만 23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직 젊은 유망주이고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상 덴마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이중 국적 선수예요. 처음에는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에서 뛰다가 조금은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덴마크 청소년 팀으로 이동을 했고 현재 덴마크 대표팀의 A매치를 소화하면서 유로 2024 대회 참가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189cm의 장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아서 수비형 미드필드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패스 능력, 또 왼발잡이로서 날카로운 왼발 패스와 슈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드와 공격형 미드필드로도 두루 쓸 수 있는 중원의 전천후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0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셀틱에 있을 때 영입한 선수고요. 2023년 9월에 실력을 검증받고 2027년 5월까지 장기 계약을 연장한 선수입니다. 현재 이적 시장 가치는 1,300만 유로로 집계되고 있지만 올 시즌의 활약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집계로서 올 시즌 활약을 통해 이 가치가 2배, 3배 가까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올 시즌 오라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32경기에서 13득점 11도움으로 득점과 도움 양면에서 활약했고 우승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던 스플릿 라운드 상위 스플릿에서 4경기 출전 4득점 2도움, 오히려 더 중요한 경기 강팀과의 경기에서 더욱더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코틀랜드 FA컵 4경기 1골 2도움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6경기에 모두 출전하면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이 기록을 통해서 올 시즌 공식전 18득점 18도움으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전 시즌인 2022-2023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했던 시즌 같은 경우에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33경기 3득점 11도움으로 도움 수치는 올 시즌 정규리그와 같았고요. 스코틀랜드 상위 스플릿에서는 5경기 1도움으로 올 시즌에 비해 기록은 적지만 첫 풀시즌에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입증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과 중용을 받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21-2022 시즌에는 잉글랜드의 3부 리그격인 리그1의 MK 돈스에서 뛰면서 전반기에만 26경기 7득점 5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제 시즌 후반기에 셀틱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후반기 셀틱에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12경기 3득점 2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했고 또 스플릿 라운드에서도 4경기 1골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데 오라일리 선수가 본래 이제 풀럼에서도 생활을 했었고 풀럼 유스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 기간을 통틀었을 때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체 조건이 좋고 또 기술도 좋고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세컨드 스트라이커로도 뛰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뛴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드인데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커버가 가능한 이런 선수입니다. 올 시즌 말씀드린 공식전 47경기 18득점 18도움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통해서 셀틱 올해의 선수상, 셀틱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셀틱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까지 3관왕을 달성하면서 자타공인 현재 셀틱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라일리 선수에 대해서는 BBC 스코틀랜드판에서도 셀틱 미드필드의 마에스트로라고 찬사를 보내는 게시물을 올렸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을 전담 취재하고 있는 리알 토마스 기자가 오라일리가 18호 골을 넣었을 때 로켓 같은 골이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어느 팀에서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설에 힌트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온 보도 내용이거든요.
이 보도 내용과 맞물려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토트넘으로의 이적설입니다. 영국의 인터넷 매체 기브미 스포츠, 공신력이 높은 매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내놓은 기사는 어느 정도 취재 소스를 근거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지금 셀틱의 스타 맷 오라일리를 영입하고자 관심이 있다. 줄리안 로페테기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선수단 리빌딩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라일리를 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브미 스포츠의 소식통에 따르면 웨스트햄의 영입 경쟁팀으로 토트넘 허스퍼가 있다. 무엇보다 셀틱에서 함께했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2년 1월 셀틱으로 오라일리를 영입할 때도 잉글랜드의 블랙번이라든지 허더즈필드, 벨기에의 안더레어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팀들과의 영입 경쟁 속에서 설득해서 데려왔던 바가 있거든요. 당시에 오라일리의 이적은 150만 파운드에 불과한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보니까 구단과의 협상이 아닌 선수 개인과의 협상이 중요했는데, 이 과정 속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협의에 있어서도 이미 잘 아는 사이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는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웨스트햄과 토트넘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라일리 같은 경우는 생애 첫 프리미어리그 입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데요. 오라일리에 대한 세부 기록도 기브미 스포츠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웨스트햄의 루카스 파케타, 토트넘의 메디슨과 비교했을 때 물론 리그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공격적인 모든 지표에서 오라일리가 앞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당 크로스 횟수가 6.75회로 아주 많은 크로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루카스 파케타는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다 보니까 크로스는 경기당 1.42회에 불과했고, 메디슨이 경기당 크로스가 5.64회였는데 이보다 한 개 정도 더 많이 경기당 공급하고 있고요. 슈팅 횟수도 메디슨이 굉장히 슈팅을 활발하게 때리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당 2.57회인데 오라일리는 2.98회, 파케타는 1.42회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유효 슈팅도 오라일리가 경기당 1.11회로 메디슨의 1.01회보다 높고요. 경기당 득점은 사실 이건 리그 수준에 크게 좌우가 되는데 오라일리가 0.44골, 루카스 파케타가 0.14골, 메디슨이 0.18골입니다. 그리고 슈팅당 득점 전환율 역시 맷 오라일리가 0.34고 이제 파케타가 0.25, 메디슨이 0.18인데요.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마크 대표로 유로 2024 대회에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본래 영국 런던의 하운슬로 출신으로 또 풀럼 유스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덴마크 대표이지만 토트넘이나 웨스트햄이나 어떤 프리미어리그 팀에 가더라도 홈그라운 선수 쿼터에 포함된다는 점 역시 유리한 부분이죠. 셀틱의 브렌단 로저스 감독도 경이로운 선수다라고 이제 호평을 했었고, 여러모로 지금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언급되는 이적료가 2,500만 파운드지만 지금 셀틱이 남은 기간에 이제 계약이 꽤 많고, 게다가 이제 현재 셀틱에서 주고 있는 주급이 14,000파운드에 불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셀틱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제 셀틱을 설득해야만 한다. 그래서 높은 이적료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시즌 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협상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유로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결치가 결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브미 스포츠가 공신력이 높은 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복수의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적설이라는 점에 있어서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선수가 덴마크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덴마크의 유력한 매체죠. 팁스 블라데트에서 이미 오라일리가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또한 내놓았어요. 무려 프리미어리그 상위 6개 순위팀 중에 2개의 팀이 유로 대회를 앞두고 벌써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팀명이 영시되지 않았지만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이 6개 팀 중에 한 팀은 뉴캐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뉴캐슬이 이제 6위권 내의 팀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협의 당시의 정보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알려진 6위권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 얘기인 것 같고, 나머지 한 팀은 아마 토트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셀틱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다른 리그 팀에 관심도 받고 있는데, 이미 스페인 라리가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1월 달에 영입 제안을 했지만 셀틱이 거절했던 바가 있고,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 인터밀란 역시 관심을 보일 정도로 오라일리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만 활약을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치르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덴마크 대표 경기도 조금씩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스페인 스포츠 신문 문도 데포르티보 같은 경우 최근 보도를 보면 오라일리의 토트넘행 가능성을 조금 더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에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영입을 통해서 중앙 미드필드진 강화를 추구했었잖아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라일리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오라일리 영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호이비에르를 영입하려 할 것이다. 오라일리가 좀 더 어리고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이긴 한데, 오라일리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라일리가 토트넘으로 가게 된다면 토트넘이 정리하고 내보낼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호이비에르 영입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정확하게 맞물려서 토트넘의 이적이 연쇄적으로 가능한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중앙 개편을 추구하는 토트넘은 로셀소와 호이비에르를 라리가 클럽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가 젊고 어린 선수죠. 셀틱의 오라일리를 호이비에르 선수가 맡고 있는 포백 앞에 자리에 두고 이미 스웨덴 유망주인 루카스 베리바를 공격형 미드필드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영입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벨리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첼시성이 떠난다면 한 시즌 더 쓸 수도 있거든요. 다만 해당 포지션에 추가적인 영입이 더 이루어질 경우에는 벨리스라든지 베리발은 한 시즌 더 임대를 보낼 가능성도 있지만, 오라일리는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오는 상황이겠죠. 현재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히차이송 선수를 사우디라든지 좀 충분한 이적료를 제시하는 팀으로 매각하면서 페노르트의 멕시코 대표 공격수인 산티아고 히메네스 영입에 공격 라인은 좀 올인을 하고 있고, 측면 공격수 포지션에는 프랑크푸르트의 이집트 윙포워드 마르무시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르너의 완전 영입보다는 마르무시가 낫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브라이언 힐 선수는 팀을 나갈 예정이고, 솔로몬의 부상 회복 여부, 그리고 존슨과 쿠루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같이 가는 분위기인데, 쿠루세프스키가 로마로 이제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조건만 맞는다면 추가적인 측면 자원의 영입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방에서의 강력한 압박과 활동량을 요구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에서 작은 문제로 인해 올여름에 내보낼 것으로 알려진 코너 갤러거 선수 영입에 가장 큰 이적료를 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센터백 라인은 본머스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FA가 될 켈리 선수로 이제 4명을 총 구성하는 판더펜, 켈리, 로메로 드라고신으로 구성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좌우 풀백 포지션에서는 세세뇽과 로얄을 좀 정리하고 우도기 데이비스, 포로, 스펜스만으로도 조금은 가능할 수 있다. 풀백 영입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시급한 것이 최전방에서 골을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쿠루세스키 선수의 대체 자원이 볼 수 있는 윙포워드,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메디슨의 백업이 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비아레알의 스페인 대표 미드필더 바에나 선수 역시 영입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가장 좀 필요로 한다는 포지션이 벤탄쿠르의 체력적인 문제, 비수마의 수비 커버 문제,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나갈 선수다 보니까 포백 앞을 지켜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미드필드이자 또한 메디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앙 지역의 창의성인데, 왼발을 잘 쓰고 또 세트피스에서도 강하고 득점과 도움이 모두 가능한 오라일리가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방식을 입히고 또 가르치는데 시간이 들지 않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영입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를 믿고 다음 시즌 가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고요. 손흥민 선수 역시 최근 인터뷰를 보자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는다,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주말에 있을 5월 20일 월요일 0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비기기만 해도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유로파리 컨퍼런스 리그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로파리그 진출만 확정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 더 토트넘에 남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토트넘이 이미 올 여름 프리시즌 투어 일정을 상당수 확정하고 있는데, 시즌이 끝나자마자 일단 호주로 건너가서 5월 22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45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 경기 치르고요. 7월 27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빗셀 고베와 경기를 하고, 이 경기 이후에 8월 11일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런던에서의 친선 경기 사이 기간에 이제 한국 투어를 연달아 와서 한국에서 한두 경기 정도를 치를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 투어, 호주 투어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팀의 구심점으로서, 중심으로서 다음 시즌도 함께 간다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적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또 경기 상황과 다양한 맞물리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좀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팬들의 가능성, 희망 자체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정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도 못 나가게 된다면,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이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최종 순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토트넘은 올여름에 어떤 개혁과 리빌딩을 하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